마음의 정리가 끝나서 말하려고 합니다. 얘기가 깁니다. 나에게는 2명의 소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로 사회인이 되어서도 함께 자주 모여 술도 마시러 가는 사이였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그 친구들을 포함한 나까지 셋이서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A와 B로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A가 갑자기 너희 저주라는 거 믿냐?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A는 우리 고장에서 유일한 공립대학에 진학했고 전공도 이과 계열로 오컬트를 믿는 쪽도 아니었고, B는 오컬트 계통을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A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하게 되었습니다만 A가 계속합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집 근처 농작물 집화장에서 놀 때 바위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있었지? 그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A네 집 근처에서 며칠 모여 자주 놀았습니다. 그때 놀고 있는 우리를 다정하게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계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거기에서 노는 일도 없어져서 그 후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은 이유는 저주 때문이야. 나도 B도 영문을 몰랐습니다. 아무리 B가 오컬트 많이 알아도 갑자기 저주로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 B도 뭐?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A는 계속합니다. 올해 눈이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나 약한 건물 같은 게 여러 채 무너졌잖아. 그 집화장에 있던 사무실도 무너졌어. 근데 사무실 밑에는 원한을 봉인한 우물이 있었고 그 아래에 저주의 힘을 강화시킨 물건이 있었어. 그걸 들은 B가 소름 돋는 얼굴을 했습니다. B는 오컬트 마니아이지만 영적인 현상을 믿는 건 아니었고 그런 쪽 영화를 본다든지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를 조사하든지 해서 모두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 같은 건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타입이었습니다. 그건 수십 년이나 전에 마을 사람들 몇이나 사망자를 낸 끔찍한 저주의 물건이야. 그 물건이 다시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고 우선은 할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거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학생 때라면 몰라도 30이 넘은 남자가 말할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B는 구미가 당기는 듯 말했습니다. 그거 우리 고향에 전해지는 고독 이야기냐? 그렇다면 들어본 적 있어. 그 고독이란 걸 A는 들어본 적은 없는 듯 고독? 이라고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B는 계속합니다. 아니야? 내가 들었던 바로는 100년도 더 전에 그 근처에 살던 여자의 남편이 죽었대. 그 남편은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체포되지는 않았대.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꺼림칙하잖아. 그 여자 자식들하고 자기 애들이 같이 노는 걸 말리고 여자도 자식들도 없는 사람 취급했다고 해. 외로워진 여자는 뭔가 종교 같은 것에 빠진 것 같아. 예전 일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신흥 사이비 종교? 아니면 다른 거일 수도 있지만 말이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지역에서 아이가 죽어나가는 역병이 퍼졌대. 실제로 아이 넷이 죽었다는 것 같아. 의학이 발전되지 않은 시대이기도 했고 그 여자가 따돌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저주를 건 것은 아닐까 하는 소문이 떠돌았어. 마을 사람들은 실제로 여자에게 찾아가서 저주를 풀지 않으면 너도 네 자식들도 죽여버리겠다고 했대. 여자는 섬뜩하게 웃으면서 저주를 풀 방법을 말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고독이야. B는 계속해서 그 방법과 그 뒤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3명의 아이를 우물 속에 한 달을 가둔다. 먹을 게 없는 우물 안에서는
다른 아이를 먹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아이가 저주를 없앨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을 시킬 부모가 어디 있어?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그 여자와 자식 둘을 우물에 떨어뜨려 가둬놓고 뚜껑을 덮었대. 저주를 건 인물이 사라지면 저주도 끝날 거라 생각한 것 같아. 여자 자신이 고독의 대상이 된 거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돌로 우물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안에서 들렸대. 뚜껑을 연 건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지 좀 지난 1년 후? 뚜껑을 열었더니 그 여자와 아이 하나의 사체, 웬일인지 다른 한 아이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어. 우물 안은 피와 손톱 자국으로 끔찍한 상태. 보통 같으면 우물물로 피가 떨어질 텐데 완전히 말라붙어 있었다나?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뚜껑을 덮었대. 하지만 역병으로 5번째 사망자가 발생. 저주가 끝난 게 아니라고 본 마을 사람들은 공포로 전율하게 된 거지. B는 계속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덕망이 높은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상황을 파악한 스님은 처음에 사망자 4명은 적어도 저주는 아니라고 했대.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자기 자식까지 힘들게 한 엄마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고독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것뿐이라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독을 진행해버린 거야. 벌레에게 행해도 끔찍할 고독을 인간에게 행하면서 거기다 자식들까지. 상상도 못할 증오가 생겨나게 돼서 쉽게 물리칠 순 없다는 거. 우물 안과 우물 뚜껑 위에 하나씩 불상을 놔두고 저주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 오랜 세월이 지나 저주가 희미해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대. 스님은 2개의 불상을 깎아 저주를 억제하기로 한 거야. 하나를 우물 안에 넣기 위해서 뚜껑을 열었대. 거기서 스님은 더 경악하게 돼. 여자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 그 자체가 강력한 원한을 품은 저주의 물건이 되었다고. 자식들과 자기가 죽임을 당한 여자의 원한, 게다가 저주를 걸기 위해 자기 자식을 다른 한 명의 자식과 같이 먹고 돌로 뼈를 부수고 부순 뼈를 아이의 피로 얼룩진 옷으로 싸서 목에다 감은 거라고. 이건 이미 완전히 누를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 이 저주의 도구를 사용해 엄마는 마을 사람들 모두를 죽이려고 저주를 걸었다는 거였지. 이젠 그곳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어. 저주를 믿었던 마을 사람들은 이사했고 믿지 않았던 일부는 남았대. 그 남았던 사람들은 단기간에 모두 병으로 죽은 것 같아. 한 번에 마을에서 완전히 사람들이 사라진 셈이야. 오랜 세월이 흐르고 다시 마을에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지금도 저주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2개의 불상으로 억누르고 있다고 해. B가 한 말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A는 내가 아는 내용하고 다르네 하면서도 B가 잘 알고 있네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나는 무서운 걸 아주 좋아해서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만 A와 B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B는 나는 오컬트를 좋아할 뿐 믿지는 않아. 하지만 이 이야기는 땡땡사의 스님에게 들은 이야기라 아주 만들어낸 것 같지는 않다고 보거든. 저주라든가 하는 건 그저 구전되어 온다고 해도 뭔가 그 이야기의 근원이 되는 사건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A가 그 할아버지가 죽은 건 검은 주머니가 원인이었어 라고 하며 약간의 정적이 흐른 다음에 사람을 저주해서 죽일 힘을 얻는다면 뭘 할 거냐?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B도 에? 하는 느낌이었어도 둘 다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런 힘은 갖고 싶지도 않고 그런 힘이 있다면 오히려 버리고 싶을걸? 이라고 했습니다. A는 실제로 상상할 수 없다면 그렇게 되겠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즐거운 이야기도 아니어서 억지로 화제를 바꾼 후 그날은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후 휴대폰으로 B가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둘이만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일찍 헤어져서 술이 모자라 B와 다시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B가 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왔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해진 느낌이었어. 라고 하니 B가 아까 만났을 때 A가 한 말 기억나? 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한다고 하니 그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분명히 그랬잖아. 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그때 뼈를 옷으로 싼 물건이라고만 얘기했지 검은 주머니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 그 자식 적어도 자기 자신이 저주의 도구라고 생각되는 뭔가를 손에 넣은 건 아닌가 싶어. 그놈이 우선은 할아버지가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혹시 주위에 죽은 사람은 없나 알아봤는데 특별히 그 외에 죽은 사람은 없으니 그 점은 안심이야. 그 말을 듣고 B가 정말 저주를 믿는 건가 싶어 정말로 저주 같은 걸 믿는 거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야, 나도 저주 같은 걸 믿지는 않아. 근데 강렬한 원한이 전해진다면 뭔가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봐. 저주는 믿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 건 분명하고 만약 이야기대로 물건이 존재한다면 사람을 미치게 할 힘은 있을지도 몰라. 오늘 술 마시면서 A를 관찰해봤는데 분명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어. 뭔가 생각하고 있다면 말리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그 고독 이야기인데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으면 야차야.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은 야차가 돼. 그건 다른 데서 들었던 저주의 도구를 만드는 방법과도 일치해. 저주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그게 생긴 원인을 알았다면 정신이 병들어 망가진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 우리가 애를 지켜줘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B는 사고로 죽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친구로 지내서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B의 장례식에서 A를 만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둘이 식사하러 갔을 때 그 자식 나를 나쁘게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거야. 우리 술 마실 때 나를 노려봤지? 마치 B가 죽은 게 당연하다는 듯 A는 말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하려 하자 A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목걸이 같은 줄이 달린 검은 주머니였습니다. 나는 진짜 소름이 끼쳤습니다. A의 분위기와 주머니의 분위기가 같다고 할까요? 뭔가 다른 공간으로 끌려간 느낌이랄까요? 정말 저주나 뭔가의 종류는 아닐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A에게 설마 B의 사고에 네가 관련된 건 아니겠지? 라고 하자 그럴 리가. 저주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냐? 라며 A는 섬뜩하게 희죽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지만 나한테 악감정을 가진 놈들은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라며 말할 때는 무섭고 끔찍한 어두운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나는 A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게끔 대화를 진행하고 그날을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A에게 불려갔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그게 와! 그게 오고 있어! 라고 중얼대고 있어서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A의 집에 가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A의 집에는 여러 번 갔었는데 마치 분위기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 부적이 붙어 있었고 뭔가 붉은 문자가 대량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A는 역시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며 떨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주머니 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A에게 그건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날 저주할 생각이지? 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어떻게든 안정을 시키려고 했지만 난동을 부리기 시작해서 그날은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는 A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A 집에 가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얼마 후 A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행해져 나는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짧은 기간 동안 2명의 친구를 잃었습니다. 둘 다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들의 죽음을 저주 따위의 탓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A가 죽고 나서 지금까지 A의 집 근처에서 장례식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몇 년에 한 번 정도밖에 장례식이 행해지지 않는 작은 지역인데 말입니다. A가 가지고 있던 검은 주머니는 아직도 A의 집에 남아있는 걸까요?